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허리가 굽을 만큼 오랜 세월 환자들을 만나온 노년의 의사입니다. 이름은 박도연이고 나이는 88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내과를 전공했고 평생을 큰 병원에서 지내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진료실에서 보낸 시간이 제 삶의 대부분이었고 제 나이만큼이나 많은 사연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묵혀둔 진실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말하려 하지 않았고 실제로 말하면 곤란해질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늦기 전에 제 경험을 정리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남은 세월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제 긴 의사 인생이 허투루 흐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생 환자들의 몸을 들여다보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암이라는 병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덮치는 맹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속 환경이 오랜 세월에 걸쳐 무너져 생기는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의 출발점을 조금 다르게 잡습니다. 세포 하나하나를 탓하지 않고 그 세포가 놓여 있는 환경을 먼저 살핍니다. 사람의 몸은 마치 작은 마을 같아서 산소가 고르게 퍼지고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면 마을이 평온합니다. 그러나 산소가 부족해지고 혈관의 흐름이 막히고 몸속 불씨 같은 염증이 오래 자리 잡으면 암세포가 머물기 좋은 터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늘 환자들에게 식물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햇볕이 부족한 화초는 금세 색이 바래고 병충해가 붙기 쉽지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산소를 늘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깊고 느린 숨을 하루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들이쉬는 1, 식후에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는 1, 몸을 조이고 있는 습관을 풀고 어깨를 내려주는 1. 이런 행동은 모두 산소가 흐를 길을 조금씩 넓혀줍니다. 많은 분이 운동을 갑자기 크게 늘리려 하지만 그 억지 노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숨이 차오를 만큼 잠깐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몸이 원래의 길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이지요. 저는 음식을 하나하나 외워 먹는 식단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나 목록으로는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5갈래의 음식군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색이 진한 채소들이 모여있는 항산화 채소의 갈래, 바람처럼 미묘한 기운을 돋우는 바다의 미네랄 식재료들, 몸에 차분한 기운을 주는 발효 음식들, 깨끗한 기름을 제공하는 식물성 지방들의 갈래, 그리고 몸의 회복을 돕는 단백의 뿌리들. 이 5갈래를 하루 안에서 골고루 만나는 것만으로도 몸속의 염증은 서서히 잦아듭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 음식이 아니라 갈래의 균형입니다. 많은 분이 인터넷에서 본 특정 음식 하나만 집착해 먹다가 오히려 몸의 균형을 더 망칩니다.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음식은 환경입니다. 환경은 넓게 만들어야 합니다. 몸의 깊은 곳에서 세포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래도록 지켜보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면역은 기운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기운은 세포 속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돋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숨을 다스리는 10분. 천천히 들이쉬며 몸속 공간을 넓히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짧은 걷기 10분. 땅에 발을 붙이고 리듬을 만드는 순간 몸은 금세 따뜻해집니다. 체온을 살피는 10분. 손발이 차갑다면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배를 살짝 덮어주기만 해도 몸의 중심에 불씨가 살아납니다. 예전 제 아내도 격한 치료 후 기운이 바닥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큰 약보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지키자 서서히 얼굴빛이 살아났고 몇 달 뒤에는 다시 평소의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 10분의 루틴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 확신하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저에게 많이 묻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고. 저는 늘 대답합니다. 하루 전체를 보라고. 아침에는 속을 깨우는 단백과 따뜻한 국물을 권합니다. 점심에는 채소와 곡물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바다의 재료를 조금 곁들이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지나치게 무겁지 않게 몸을 쉬게 하는 순한 음식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식이라면 한 줌의 견과나 조용한 향이 있는 차 정도면 충분합니다. 7일 동안 이 원리를 적용한 접시를 환자들에게 만들어주면 몸이 놀라울 만큼 빠르게 편안해집니다. 하루 이틀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한 달이 지나면 수면이 편안해지고 속이 덜 더부룩해지는 것을 거의 모든 분이 경험합니다. 면역은 특별한 약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잠이 깊어야 하고 마음의 긴장이 조금씩 풀려야 하고 장이 고르게 움직여야 하고 체온이 너무 낮아지지 않아야 하고 혈당이 잔잔해야 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음식을 바꿨으니 다 나아가겠지 하는 기대. 하지만 생활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금세 다시 무너집니다. 저는 수없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몇 해 전 80을 넘긴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암이 다시 자란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있던 분이었지요. 병원에서는 강한 치료만 제시했지만 저는 우선 몸의 환경을 돌보는 일부터 천천히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3번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식후에 짧게라도 걷고 5갈래 식단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체온을 살펴 따뜻하게 유지하고 저녁만큼은 기름진 음식을 멀리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얼굴빛이 놀랍도록 편안해져 있었고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나았다고.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저는 긴 세월을 지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몸의 환경이 바뀌면 세포는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병에 밀려 끌려 다니던 몸도 다시 자기 자리를 되찾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결국 한 줄로 모아집니다. 몸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의 기록이며 그 기록은 언제든 다시 새로 써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병이라도 몸의 환경을 되돌리는 순간부터 흐름이 달라집니다. 산소가 흐르고 기운이 돌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암세포는 스스로 자리를 잃습니다. 그 원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을 꾸준히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을 뿐입니다. 오래 병을 지켜본 제 눈에는 작은 변화가 가장 큰 힘을 냅니다. 숨을 조금 더 깊게 들이쉬는 1. 식탁 위에 색이 진한 채소 한 가지를 더 올리는 1. 너무 차갑지 않게 몸의 온기를 지키는 1.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라도 눈을 감고 나를 다독이는 1.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가 면역의 흐름을 바꾸고 결국 삶의 빛깔을 달라지게 합니다. 노인의 삶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바꾸어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 변화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 변화는 결코 늦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도달합니다. 그러니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마음에 걸리는 것 하나만이라도 붙들어 보십시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래 건강하시기를 조용히 마음 담아 기원하겠습니다.